안녕하세요.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밤편지입니다. 오늘은 빨강 머리엔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슈 커스버트가 탄 밤색 말은 브라이트 리버 역까지 8마일이 넘는 길을 어렵잖게 달렸다. 아담한 농장들 사이로 펼쳐진 길은 몹시 아름다웠다. 이따금 발삼향이 그윽하게 퍼지는 전나무 숲을 지나기도 했고 하늘하늘한 꽃잎들을 단 야생 자두나무가 늘어선 골짜기를 지나기도 했다. 과수원의 탐스러운 사과들이 내뿜는 숨결로 공기는 달콤했고 진주빛과 보랏빛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먼 수평선까지 초원이 길게 미끄러져 있었다. 매슈는 나름대로 나들이를 즐기는 사람이었다. 길에서 여인들을 만나 고개 숙여 인사해야 할 때를 빼면 말이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 사람들은 서로를 알건 모르건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매슈는 마릴라와 린드 부인을 빼곤 모든 여인들이 죄다 무섭기만 했다. 수수께끼 같은 여자들은 그를 볼 때마다 가만히 비웃는 것 같았고 그래서 매슈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어쩌면 그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었다. 영 볼품없는 외모에다 긴 회색 머리는 구부정한 어깨까지 닿아 있고 20살 적부터 길러온 덥수룩한 연갈색 턱수염까지. 그는 좀 괴상하게 보이기도 했던 것이다. 사실 매슈는 흰머리만 없었다 뿐이지 20살 때에도 60살은 된 것처럼 보였더랬다. 브라이트 리버 역에 도착했을 때 기차라곤 흔적도 없었다. 너무 빨리 온 건가 생각하며 매슈는 자그마한 브라이트 리버 호텔 마당에 말을 묶고 역사 안으로 들어갔다. 기다란 플랫폼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저 끄트머리 널빤지 더미 위에 올라앉은 여자아이 하나가 보이긴 했지만 말이다. 매슈는 여자아이라는 것도 간신히 알아챘을 정도로 그 아이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서둘러 지나쳤다. 그가 한 번만이라도 쳐다보았다면 소녀의 태도와 표정에 드러나는 팽팽한 긴장과 기대를 눈치챘을 테지만 소녀는 앉은 채로 무언가를, 아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앉아서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기에 소녀는 온 마음을 다해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매슈는 매표소 문을 잠그고 있는 역장과 마주쳤다. 그는 저녁을 먹으러 집에 돌아갈 채비를 하던 중이었다. 매슈는 5시 반 기차가 곧 도착하냐고 물었다. 호쾌한 성격의 역장이 대답했다. 5시 반 기차는 30분 전에 지나갔어요. 그런데 커스버트 씨를 기다리는 한 손님이 있죠. 어린 소녀 말이에요. 저기 널빤지 위에 앉아 있어요. 여성 전용 대합실에서 기다리라 했는데도 밖에서 기다리는 편이 낫겠다고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상상의 여지가 훨씬 더 많다나요? 좀 별나 보이던데요. 여자애일 리가요. 남자애가 오기로 되어 있어요. 남자인데. 스펜서 부인이 노바스코샤에서 데려오기로 했거든요. 매슈는 얼이 빠져버렸다. 역장이 휘파람을 휙 불었다. 실수가 있었나 보네요. 스펜서 부인이 저 애를 데리고 와선 저한테 맡겼어요.
커스버트 씨와 여동생분이 입양했다고 하면서 곧 데리러 오실 거라고요. 제가 아는 건 이게 다예요. 전 여기 어디에도 다른 고아는 숨겨놓지 않는걸요. 매슈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마릴라가 옆에서 이 상황에 대해 대처해주면 좋으련만. 역장이 성의 없게 말했다. 글쎄요, 아이한테 직접 물어보시는 편이 나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입이 있는데 설명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커스버트 씨가 원하는 남자애가 없었다든가. 역장은 배가 고픈지 이내 성큼성큼 사라졌다. 잠든 사자의 수염을 뽑아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일을 가여운 매슈 혼자서 감내해야 했다. 여자아이, 그것도 낯선 여자아이. 게다가 고아이기까지 한 저 아이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고는 너는 왜 남자아이가 아니냐고 물어야 하는 것이다. 매슈는 끙끙거리며 뒤돌아섰다. 그러고는 소녀가 있는 플랫폼을 향해 어기적 느린 걸음을 걸었다. 소녀는 매슈가 제 앞을 지날 때부터 그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시선을 떼지 않는 중이었다. 매슈는 소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혹시 봤더라도 소녀의 모습이 어떤지 잘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의 눈엔 이렇게 비쳤을 테다. 11살가량의 아이는 깡통하고 꽉 조이는 데다 영 볼품없는 황갈색 윈시 작물로 만든 드레스 차림이었다. 색바랜 갈색 밀짚 모자를 썼고 그 모자 아래로 도톰하게 두 갈래로 따은 아주 새빨간 머리가 등까지 늘어뜨려져 있었다. 작고 하얀 데다 야위기까지 한 얼굴에는 주근깨가 가득했다. 입도 크고 눈도 큰 소녀였다. 빛과 분위기에 따라 어떨 땐 초록빛으로 또 어떨 땐 잿빛으로 보이는 눈동자였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시선일 뿐이다. 예리한 사람이라면 소녀의 날카롭고 단호한 턱, 영감과 생기가 넘치는 큰 눈, 귀엽고 감정이 풍부한 입, 그리고 넓고 둥근 이마를 알아보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 분별력 있고 예민한 관찰자라면 수줍음 많은 매슈가 이렇게나 어처구니 없이 겁을 내는 이 집 없는 소녀가 사실 그렇게 흔해 빠진 영혼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거란 이야기다. 어쨌거나 매슈는 먼저 말을 걸어야 하는 시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매슈가 자신에게로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자마자 소녀는 반짝 일어나 햇볕에 그을린 야윈 손으로 허름한 구식 여행 가방의 손잡이를 걸어쥐었다. 그러고는 나머지 한 손을 매슈에게 척 내밀었던 것이다. 초록 지붕집의 매슈 커스버트 아저씨죠?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데리러 오지 않으시면 어쩌나 막 걱정하던 참이었거든요. 못 오실 상황이 뭐가 있을까 이것저것 상상하고 있었어요. 오늘 밤에 만약 못 오신다면 기찻길을 따라 내려가 저기 길모퉁이에 있는 커다란 벚나무에 올라가 밤을 보내려고 했어요. 무섭진 않아요. 달빛을 한박 받은 흰 꽃들이 가득한 벚나무 위에서 잔다는 건 꽤나 멋진 일이잖아요. 대리석으로 꾸며진 방에서 묵는다고 상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못 오시면 내일은 꼭 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유난히 또렷하고 달콤한 목소리였다. 매슈는 소녀의 작고 깡마른 손을 어색하게 잡으며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눈을 반짝이고 있는 이 아이에게 무슨 실수가 있었던 모양이라고 고백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매슈는 일단 소녀를 집으로 데리고 가 그 다음 일은 마릴라에게 떠넘길 작정을 했다. 어쨌거나 이 아이를 브라이트 리버 역에 홀로 놓아둘 수는 없었다. 무슨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 일인지는 초록 지붕집으로 무사히 돌아간 이후에나 알아보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그가 쑥스러운 듯 말했다. 늦어서 미안하구나. 가자. 마당에 말이 있단다. 가방을 줄래? 아이는 신이 나서 대답했다. 아니에요. 제가 들 수 있어요. 안 무거워요. 소중한 물건들이 여기 몽땅 들었는데도 하나도 안 무거운 거 있죠? 게다가 딱 정해진 방법대로 들지 않으면 손잡이가 빠져버려요. 제가 요령을 아니까 제가 드는 편이 나아요. 이건 진짜 오래된 가방이거든요. 벚나무 위에서 자는 것도 괜찮았겠지만 그래도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우리 마차를 한참 타야 하는 건 맞죠? 스펜서 부인이 8마일쯤 될 거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마차 타는 걸 정말 좋아해요. 아저씨와 함께 살고 또 가족이 될 수 있다니 정말 근사해요. 전 한 번도 누구와 가족이 되어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 가족 말이에요. 고아원은 최악이었어요. 겨우 넉 달 있었지만 그걸로 충분해요. 아저씨는 고아원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거기가 어떤 데인지 짐작도 못하실 거예요. 상상도 못할 만큼 나빠요. 스펜서 부인은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저더러 못돼 먹었다고 나무라셨지만 제가 일부러 못되게 굴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나쁜 말이 막 튀어나오는걸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물론 고아원 사람들은 착했어요. 하지만 고아원에서는요, 상상할 거리가 정말 없어요. 그냥 딱 고아들 뿐이에요. 그래도 그 애들에 대해 상상하는 건 꽤 재밌어요.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저씨 옆에 앉은 여자애가 사실은 백작의 딸이었던 거예요. 아기 때 잔인한 유모가 유괴를 한 거죠. 하지만 유모는 그 사실을 고백도 하기 전에 죽어버려요. 밤이면 말똥말똥 누운 채로 그런 상상을 하곤 했어요. 낮엔 바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라깽이가 됐나 봐요. 진짜 보기 싫을 만큼 깡말랐죠. 뼈밖에 없어요. 전 정말 살이 올라 팔꿈치가 온폭 패도록 귀엽고 도도록한 아이였음 좋겠어요. 매슈의 동행은 잠깐 말을 멈췄다. 숨이 가쁘기도 했고 마차 앞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소녀는 마을을 떠나 비탈진 작은 언덕을 내려갈 때까지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다. 보드라운 흙을 깊이 파서 만든 길이라 꽃이 흐드러진 벚나무와 호리호리하고 흰 자작나무들은 마차를 탄 매슈와 소녀의 머리보다 몇 피트 높은 뚝에 늘어서 있었다. 아이는 손을 뻗어 마차 옆을 스치는 자두나무가지를 꺾었다. 예쁘죠? 온통 하얗고 하늘하늘한 저 나무가 강둑에서 몸을 갸우뚱하고 있는 걸 보면 커스버트 아저씨는 뭐가 생각나세요? 소녀가 물었다. 글쎄다, 난 잘 모르겠는데.
매슈가 대답했다. 아이 참, 당연히 신부잖아요. 사랑스럽고 신비로운 베일을 두른 온통 새하얀 신부 말이에요. 신부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순 있어요. 제가 그런 신부가 될 것 같진 않지만요. 누가 저처럼 볼품없는 애랑 결혼하고 싶겠어요. 외국인 선교사라면 또 모를까. 외국인 선교사라면 별로 까다롭지 않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꼭 하얀 드레스를 입어보고 싶어요. 그건 제 가장 큰 꿈이에요. 전 예쁜 드레스들이 무작정 좋아요. 살면서 한 번도 예쁜 옷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하긴 그러니까 더 바라는 거겠지만요. 그래도 전 화려하게 입은 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 고아원을 떠나올 땐 이 끔찍하게 낡은 윈시 드레스 때문에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우리 고아들은 다 이런 옷을 입어야 하잖아요. 지난 겨울엔 호프턴에 사는 한 상인이 고아원에다 윈시 직무를 300야드나 기증했대요. 어떤 사람들은 안 팔려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착해서 그런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그렇겠죠? 역에 도착했을 땐 사람들이 전부 저를 불쌍하게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난 정말이지 아름다운 연하늘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왔다 하면서요. 어차피 상상할 거라면 멋진 걸로 상상하는 게 낫잖아요. 온갖 꽃들로 장식한 커다란 모자에는 깃털도 나부끼고요. 금시계랑 새끼 양의 가죽으로 만든 장갑, 또 부츠까지도요. 금방 신이 나서는 섬까지 오는 내내 여행이 한껏 즐거웠어요. 배를 타고 오는 동안에도 멀미 한 번 안 한걸요. 평소엔 멀미를 하는 스펜서 부인도 이번엔 괜찮으셨어요. 제가 행여 물에 빠질까봐 그걸 지켜보느라 아플 시간도 없으셨대요. 저처럼 나대는 애를 본 적이 없으시다나요. 하지만 제가 나대서 스펜서 부인이 멀미를 안 했다면 다행인 거잖아요. 그렇죠? 전 배에서 보이는 것들을 다 눈에 넣고 싶었어요. 그런 기회가 또 없을지 모르니까요. 저긴 벚꽃들이 더 많아요. 이 섬은 꽃들이 정말 수북해요. 벌써 이 섬이 좋아졌어요. 여기에 살게 되어서 진짜 기뻐요. 프린스 에드워드 섬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라고들 해서 여기서 사는 상상을 곧잘 했거든요.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지만요. 상상이 이루어진다는 건 참 달콤해요. 그렇죠? 그런데 저 길이 빨간 건 좀 우스워요. 샬럿타운에서 기차를 탔는데 저 빨간 길들이 언뜻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펜서 부인에게 물었죠. 왜 길들이 빨갛게 보이느냐고요. 스펜서 부인은 모른다고 제발 더 이상 질문 좀 하지 말아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질문을 1000번도 더 했다나요? 그랬던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질문도 하지 않고 어떻게 뭔가를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말인데요. 저의 길들은 왜 빨개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매슈가 대답했다. 그럼 언젠가 꼭 알아봐야겠어요. 나중에 알아봐야 할 온갖 것들을 생각하면 근사하지 않아요? 살아있다는 게 막 기쁘게 느껴져요. 진짜 흥미로운 세상이라니까요. 모든 걸 다 알아버린다면 아마 재미가 절반으로 줄어버릴 거예요. 그땐 상상할 여지도 없단 거잖아요.
제가 말이 너무 많죠? 사람들이 맨날 뭐라고 해요. 말을 그만할까요? 그렇담 다물게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맘만 먹으면 그럴 수 있어요. 매슈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즐거워하고 있었다. 말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 매슈도 혼자 다 떠들면서 자신에게는 굳이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좋아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조그만 소녀와의 이야기에 이렇게 즐거워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여자들은 어딜 봐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여자아이라면 더 질색이었다. 겁먹은 얼굴로 자신을 곁눈질하며 가만 지나치는 게 몹시 싫었던 것이다. 아이들은 한마디라도 하면 마치 매슈가 한 입 크게 먹어버리기라도 할 것처럼 굴었다. 반듯한 가정에서 자란 에이번리 소녀들의 전형이었다. 하지만 이 주근깨 투성이 꼬마 아가씨는 달랐다. 그의 더딘 이해력으로 소녀의 기발한 생각들을 짚어가기가 벅차기도 했지만 제잘제잘 거리는 소녀의 수다가 매슈는 싫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수줍은 얼굴로 말했다. 마음껏 떠들어도 돼. 난 상관없으니까. 어쩜 정말 기뻐요. 커스버트 아저씨랑 전 잘 맞을 것 같았어요. 마음이 놓여요. 떠들고 싶을 때 떠들어도 되고 아이들이란 눈에는 보여도 입은 꼭 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잔소리를 안 들어도 된다니. 그런 얘기 이제껏 100만 번은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거창한 단어들을 쓴다고 놀려요. 하지만 거창한 생각은 거창한 단어로 표현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럴듯한데? 매슈가 대답했다. 스펜서 부인은요, 제 혀가 입 한가운데 동동 떠 있을 거래요. 그건 아닌데, 분명 제 혀도 한쪽 끝에 단단히 붙어 있다고요. 아저씨네 집을 초록 지붕집이라 부른다면서요? 스펜서 부인이 말해주셨어요. 제가 별의별 것들을 다 물어봤거든요. 집이 온통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다고도 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나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고아원에선 어딜 봐도 나무 따윈 없었어요. 고아원 앞쪽으로 앙상하고 조그만 몇 그루 말고는요. 그 주변으론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얗게 칠을 한 조그만 물건들이 있었고요. 개들도 고아 같아 보여요. 나무들 말이에요. 그럼 막 울고 싶어진다니까요. 그럴 때면 종종 나무들한테 얘기했어요. 가여운 꼬마 나무들, 너희도 나무들이 많은 숲에서 살면서 잔잔한 이끼와 준벨꽃들이 뿌리를 타고 자라고 시냇물도 가까운 데서 흐르고 네 가지에서 새들이 쥐적이면 지금보다 한참은 키가 더 컸겠지? 하지만 여기선 그럴 수가 없네. 꼬마들아, 난 너희들 마음을 다 알아. 오늘 아침 나무들을 두고 떠나오면서 슬펐어요. 아저씨도 꼬마 나무들처럼 막 정드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초록지붕집 근처에도 개울이 있어요? 스펜서 부인한테 물어본다는 걸 깜빡했어요. 그게 그렇지. 집 바로 아래에 있어. 어쩜 시냇가 근처에 사는 게 제 오랜 꿈인데 이루어질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꿈이란 게 여간에선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루어진다면 정말 멋진 일이지만요. 전 지금 완벽에 가까울 만큼 행복해요. 아주 완벽하게 행복할 순 없고요. 왜냐면 아저씨는 이게 무슨 색깔 같아요? 소녀는 여인 어깨로 따내린 길고 반짝이는 머리털의 하나를 잡아당겨 매슈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매슈는 여자들의 머리빛깔을 알아채는데 서툴렀지만 이번엔 의심할 것도 없었다. 빨갛구나, 그렇지? 매슈가 대답했다. 소녀는 따은 머리를 툭 떨어뜨리며 한숨을 쉬었다. 발가락 끝에서부터 길게 올라온 한숨 속에 온 생애의 슬픔이 다 녹아있는 듯했다. 소녀는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언덕 꼭대기였다. 해는 이미 졌지만 부드러운 저녁 노을 아래 풍경은 여전히 선명했다. 금전합빛 서쪽 하늘로는 거무스름한 교회 첨탑이 솟아 있었다. 그 아래로 작은 계곡이 있었고 그 너머 길고 완만한 비탈길로 아늑한 농장들이 점점이 흩뿌려져 있었다. 소녀는 열정적이고도 동경에 젖은 눈길로 농가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저기예요, 그렇죠? 소녀가 집을 가리켰다. 매슈는 즐겁게 밤색 말에 고삐를 내리쳤다. 알아챘구나. 스펜서 부인이 알려줬나 본데?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스펜서 부인은 다른 데에도 다 들어맞는 얘기밖에 안 해준걸요. 그래서 어떤 집일지는 도무지 그려지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보자마자 저기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꿈만 같아요. 제 팔꿈치는 아마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을 거예요. 오늘 몇 번이나 꼬집어 봤는지 몰라요. 잠깐씩 끔찍하게 소름이 끼쳐올 때마다 이게 다 꿈일까봐 겁이 났어요. 그런데 이건 꿈이 아니에요. 우린 집에 거의 다 온걸요. 황홀한 듯 긴 숨을 내쉬고 소녀는 다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매슈는 불안해졌다. 이 집 없는 떠돌이 아이가 그토록 갈망하는 이 집이 결국 아이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줄 사람이 자기가 아닌 마릴라라는 게 그나마 다행스러웠다. 두 사람은 린드 골짜기를 지나갔다. 이미 꽤 깜깜해졌다고는 해도 린드 부인이 전망 좋은 창가에서 그들을 못 볼 정도는 아니었다. 마차는 언덕을 올라 초롱지붕 집으로 가는 긴 오솔길로 들어섰다. 집에 다다를 무렵 매슈는 이제 곧 모든 게 들통이 날 거라는 사실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움츠러들었다. 그가 걱정하는 건 마릴라나 매슈 자신도 아니었고 이 실수 때문에 벌어질 소란도 아니었다. 다만 아이가 실망할 일이 걱정이었다. 아이의 눈에 어린 저 환희의 빛이 사그라질 생각을 하니 무언가를 죽이는 일에 공범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언짢았다. 새끼 양이나 송아지처럼 죄 없는 어린 동물을 죽여야 할 때 그런 기분이 덮쳐왔다. 두 사람이 들어섰을 때 마당은 깜깜했고 포플러 이파리들이 여기저기 가볍게 바스락거렸다. 매슈가 안아서 내려주자 소녀가 속살거렸다. 들어보세요. 나무들이 잠꼬대를 해요. 기분 좋은 꿈을 꾸나봐요. 그러고는 소중한 물건들이 몽땅 들어있다는 여행 가방을 단단히 쥐고 소녀는 매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